안녕하세요. 부동산 백과사전입니다. 오늘은 세종시 아파트 3년 투자와 서울 구축 아파트 10년 투자를 비교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요즘 투자자들 사이에서 자주 오가는 질문이 있습니다. 세종 아파트, 지금 사두면 3년 뒤엔 정말 수익이 날까? 아니야, 그래도 서울이지. 구축이라도 버티면 결국 오른다니까. 이 두 시나리오, 서로 전혀 다른 길 같지만 실제로는 투자자들이 지금 맞닥뜨린 가장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세종은 최근 반등 조짐이 보이고 있고 입지 좋은 신축 단지들의 실거래가도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서울 외곽, 특히 노원, 도봉, 중랑처럼 구축 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과거 10년간 꾸준히 상승해왔지만 이제는 매수세가 주춤하고 가격이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지역, 두 선택지를 놓고 실제 수익률, 실거래 흐름, 세금, 수요 흐름, 향후 전망까지 투자자가 궁금해할 모든 요소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3년 보유한 세종의 신축 아파트와 10년을 버틴 서울 외곽의 구축 아파트. 진짜 뭐가 더 남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세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세종의 중심 생활권, 가온마을, 새뜸마을, 그리고 나성동 일대의 신축 아파트들은 전국 투자자들이 몰려들며 단기간에 2억, 3억씩 치솟았습니다. 특히 새뜸마을 11단지는 34평형이 2021년 최고가 11억의 실거래가가 신고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호황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세종은 빠르게 냉각됐고 이 단지는 7억 원 초반대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말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전세 수요도 회복되고 있고 실입주를 원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전세 가율도 오르기 시작했고 세금 부담도 상대적으로 가볍습니다. 1주택자 기준으로 보유세는 연 100만 원 초중반, 서울 강남처럼 수천만 원씩 내는 구조가 아니죠. 그럼 이제 3년간 보유한 세종 신축 아파트의 수익을 계산해봐야죠. 만약 2022년 중반 하락기 초입에 7억 원에 매수한 새뜸마을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가 2025년 현재 8억 9천에 거래되었다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중개수수료와 취득세를 빼도 실수익이 약 1억 5천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에 월세를 받았다면 연 2천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도 추가되겠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약 2억 원에 가까운 실질 수익, 투자 수익률로 보면 연 10%에서 15% 이상 되는 결과입니다. 하락장에서 사들인 물건을 회복장에서 되파는 전략이었고 이 전략은 지금도 유효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일부 단지는 2021년 고점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거죠. 이번엔 서울로 가보겠습니다. 서울은 역시 부동산의 중심이죠.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결국 오른다는 것. 대표적인 예로 노원구 창동과 상계동 일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은 2000년대 이전에 지어진 구축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입니다. 서울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실제 거래 흐름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상계주공 10단지 전용 59제곱미터 아파트는 2014년 실거래가가 약 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2025년 초 실거래가는 약 5억 6천입니다. 10년 동안 2배 이상 뛰었으니까 겉으로 보기엔 괜찮아 보이죠. 하지만 그 사이에 뭘 겪었는지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아파트는 2022년 최고가 때는 8억 원을 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금리 인상과 거래 절벽을 거치며 약 3억 가까이 하락했고 여전히 저점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 단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일대의 많은 구축 아파트들이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0년 동안의 보유는 과연 의미 있었을까요? 우선 세금을 봅니다. 공시가격이 낮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연간 40만 원 안팎. 하지만 다른 비용이 있죠. 노후화된 주택의 유지 보수비, 엘리베이터 교체, 방수공사, 인테리어 비용 등 적지 않은 비용이 중간중간 들어갑니다. 또 한 가지, 재건축 가능성입니다. 창동 상계 일대는 재건축 연한은 넘었지만 용적률이 이미 높고
정비구역 지정도 까다로운 상황이라 단기적으로는 추진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조합 설립조차 수년째 지지부진한 곳이 많습니다. 그럼 전세 수익은 어떨까요? 현재 전세가는 약 3억 원 수준. 전세 가율로는 60%대지만 신축 대비 입주 수요가 줄고 있고 월세 전환도 어려워 수익형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결국 이 구축 아파트는 자산 방어 성격이 강한 투자처인 겁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 두 지역의 시장 흐름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우리는 과거 데이터를 보고 투자했지만 실제로 수익을 결정짓는 건 미래 방향입니다. 먼저 세종부터 보겠습니다. 2025년 현재 세종은 다시 상승 사이클의 초입에 서 있습니다. 2021년 고점 이후 큰 조정을 겪었고 그 하락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반등 여력이 존재합니다. 게다가 정치적인 호재도 큽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이미 건립이 본격화됐고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도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서울 세종 고속도로 2026년 개통, 이런 대형 사업들이 본격화되는 시점은 보통 아파트 값이 한 번 더 출렁이는 시기입니다. 물론 아직 여러 가지 리스크도 있습니다. 세종의 부동산은 국회 이전, 대통령 집무실 등 정책 호재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공약 발표로 급등했다가 취소 지연되면 하락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요. 즉, 정책이 흔들리면 집값도 요동칩니다. 센터권과 외곽권 간 학교, 상권, 교통환경 격차가 명확해 입지 선택에 따라 수익률과 만족도 차이가 큽니다. 반면 서울은 어떨까요? 노원, 도봉, 중랑처럼 서울 동북부 지역은 과거 상승을 충분히 누렸습니다. 특히 2014년 이후 2021년까지는 거의 2배, 3배 상승이 이어졌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가격은 고점 대비 조정을 받았고 전세 수요는 감소했고 공급은 여전히 많고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은 더딘 상태입니다. 여기에 금리도 예전만큼 낮지 않기 때문에 갭투자 수요가 줄었고 신혼부부나 청년층은 차라리 수도권 신도시를 선택하는 추세입니다. 서울이라는 브랜드는 여전히 강하지만 구축과 외곽이라는 이중 조건을 가진 지역은 상대적으로 매수세가 약해진 상태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서울은 다시 오를 겁니다. 하지만 그 언제가 문제인 거죠.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세종 아파트 3년과 서울 구축 10년. 무엇이 더 남는가? 답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금 시점에서 반등 초기 흐름을 타고 단기 수익을 기대한다면 세종이 유리합니다. 입지 좋은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실거래 반등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고 정책 수혜와 인프라 확장까지 더해지며 2년, 3년 보유 전략이 통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둘째, 서울 외곽 구축은 장기 보유를 통해 천천히 오르는 자산 방어형 투자입니다. 급등은 어렵지만 대출 규제에서 자유롭고 보유세도 낮아 장기 보유에 적합하죠. 하지만 실거주 수요가 줄어드는 구조에서 추가 수익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셋째, 투자자의 상황에 따라 전략은 달라야 합니다. 자금이 넉넉하고 단기 매도 전략을 원하는 투자자라면 세종 중심 생활권 신축 아파트가 훨씬 낫습니다. 특히 하락기 매수자라면 지금이 수익 실현의 시점이기도 하죠. 반대로 자금이 제한적이고 리스크를 피하면서 장기적으로 천천히 자산을 불리고 싶은 분이라면 서울 외곽 구축 아파트를 실거주 또는 월세 운용으로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시장이 회복세에 들어선 초입이라면 한 가지 전략은 분명해 보입니다. 조정장에서 산자가 다음 상승장에서 판다. 그 타이밍이 바로 지금 세종의 중심부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을 세종 아파트 3년 투자와 서울 구축 아파트 10년 투자를 비교해서 실거래가 수익률, 정책 흐름, 그리고 미래 가치를 바탕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전략에 현명한 판단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부동산 백과사전이었습니다.